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는데요. 원 지사가 대권을 향한 자기 정치 행보에 치중해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과 구설에 오른 인사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질의는 정치 행보에 치중한 도정 소홀에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원 지사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 달에 절반 이상 도정을 비워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비춰질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에 주력하면서도 도민의 염원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명만 참여해 야당 협조를 위한 가교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자주 가시면서 두루두루 지금 현역 미통당 의원들 좀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님도 만났다고 제가 봤습니다만 이러한 내용 없었고. 원 지사는 총선 이후 달라진 정치 상황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4.3 특별법은 심의 과정이라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발의 과정부터 같이 해주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두 가지를 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 기획재정부라는 산일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예. 어쨌든 야당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측근 인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보훈 인사를 반복하고 최근에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측근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원 지사는 측근 내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청문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인사는 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지사가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의회에 제출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적격을 내린 거고, 그랬더니만은 청문회 보낸 지 2시간 만에 바로 발표를 하잖아요. 인사강행을 하는 거고.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한 적도 없고 의회와 정부가 지방정부가 기관 대립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 권한에 대해서는 모두 법제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공항 연속토론회에서 국토부가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수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론 수렴은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겠지만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는 특정 되니까. 방식,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든지 어떤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을 놓고 도민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지 대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올해 안에 지역화폐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제주도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2차 추경 예산은 당초보다 975억 원 늘어난 6조 1,313억 원.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인건비 53억 원과 도의원 해외 출장비, 버스 택시업체 보조금 등 12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신 탐나문화재와 70리 축제를 비롯한 행사지원비 등 70억 원을 증액하고 58억 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민 수건과 주민 불편을 이유로 도로 정비와 경로당 보수, 단체 행사비 등 당초 추경 예산안에 없었던 선심성 예산 40여 건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리고 제주도의 재정 절벽이 겹친 유례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코로나 대응 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중점으로 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대부분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형 2차 긴급생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난 4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액 현금으로 이르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또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방역물품 구입, 그리고 희망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한 방역대응체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재난긴급지원비라든지 전도민 무료 예방접종 등 시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제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집중호우로 제주 복합체육관의 비가새 물바다가 됐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태풍과 강풍에 3번이나 지붕이 날아가고 지난해에는 지붕 전체 보강 공사까지 진행했지만 또다시 피해가 발생해 부실공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복합체육관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빗물이 떨어집니다. 직원들이 물을 퍼내보지만 시간당 40mm의 호우에 바닥은 금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실시된 긴급 점검. 옥상과 연결된 배수관은 시간당 100mm의 강우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하지만 절반도 되지 않는 비의 양을 견디지 못한 채 이 천정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제주도가 7억 7천만 원을 들여 제주 복합체육관에 지붕 보강 공사를 실시한 건 지난해 5월. 공사가 끝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비가 샌 겁니다. 제주도가 보강공사 업체를 불러 실시한 점검에서 비가 샌 원인은 배수관 용접이 불량하거나 연결 부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지붕 전체에 보수공사가 진행됐지만 지붕과 벽면 안쪽에 연결된 빗물바지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건물 내부에 지금 배수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육안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막히거나 탈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예산 150억 원을 들여 제주 복합체육관이 준공된 건 지난 2014년. 하지만 준공 2달 만인 2014년 6월 강풍에 지붕이 파손됐고 2년 뒤 2016년에는 태풍 차바로 지붕 1,800여 제곱미터가 통째로 날아간 데 이어 2018년에도 태풍 쏠릭으로 지붕 900여 제곱미터가 또다시 날아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태풍과 강풍 피해와 지난해 지붕 보강 공사에 들어간 비용만 51억 원이 넘습니다. 매번 땜질식 대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부실 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보수 보강 공사에도 또다시 비가 줄줄 샌 제주 복합체육관. 엉터리 부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람사르위원회를 통째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이 같은 과정을 직접 지시했고 람사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제2공항 반대 글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람사르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제주도의 통보에 반발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고재량 위원장. 고재량 위원장은 지난달 초 제주도청 간부가 전화를 걸어와 페이스북에 제2공항 반대 글을 올렸냐면서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천읍 지역 이장 등 일부 위원들이 원희룡 지사를 면담하면서 고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거론했다고 이야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고재량 씨가 위원장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제 페이스북에 제2공항 반대한다라는 포스팅이 올라 있었다. 람사르 습지도시 위원장이 제2공항 반대하러 다닌다는데 이건 문제 있다라고 했고. 원희룡 지사를 면담했다는 마을 이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자 원 지사가 담당 과장에게 위원회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남자르 습지 지역위원회는 벗어나는 일이니까 남자르 습지 지역위원 남자르만 우리에게 규정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지사님이 이제 지시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과장하고 운영 규정을 빨리 만들어서 조천읍에 시끄럽지 않게 운영 규정을 잘 만들라. 이런데도 제주도는 도지사 면담이 있었던 사실조차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뭐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서 규정 제정을 이렇게 요청했다고요? 아니요, 그건 제 시절 요청한 사항입니다, 맞는데. 네, 그런 사항 넣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제 시절 요청이 들어와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재랑 람사르 위원장이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차별 대우하고 권한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민간인의 정치적 신념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를 피해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 속에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영동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설악산의 한 등산로, 산악구조대원들이 조심스레 들것을 들고 내려옵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60대 등산객으로 발을 헛디뎌 7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화천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산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강원도에서는 41건의 산악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갑작스럽게 실신하거나 실족해 추락하는 사고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우거진 수풀에 시야를 가려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여 관절이나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무더위로 인하여서 무리한 산행을 하거나 또 심지어 많은 짐을 지고 등산할 경우 탈진이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고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여름철은 산의 기후가 자주 바뀌고 예상치 못한 호우와 낙뢰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3.8도를 보이며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오늘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날 걸로 보여서요.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산지와 북동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가간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5도, 서부와 동부가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29도, 서부와 남부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요. 현재 기온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1에서 2m로 일겠고요. 내일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제주항으로 오던 여객선 화재 사고는 활어 수송차 수족관 발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은 여객선 화물칸에 실린 활어 수송차에 대한 합동 감시 결과 수족관 발전기가 심하게 훼손됐고 화물칸 CCTV에 찍힌 영상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지난 24일 승객과 승무원 298명을 태우고 완도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여객선 화물칸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과 축협이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정규직은 유급휴가, 계약직은 무급휴가를 적용해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반인권적 규정을 만들어 지역 농축협에 내보내려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지역 농축협 상품을 농협은행으로 바꾸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불공정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대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데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보상 차원에서 지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는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총학생회와 논의를 거쳐 반환 대상과 금액, 감면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는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됐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